네, 오늘 아침 제주 마라도 앞바다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33톤짜리 배가 뒤집혀 선원 10명 가운데 8명이 구조됐지만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배는 조업을 하다 높은 파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어선 한 척이 밑바닥만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어렵게 배 위에 올라 선체를 계속 두드립니다. 뒤집힌 배 안에 실종자가 있는지 생존 신호를 살피는 겁니다. 어선 사고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배가 뒤집혔다는 선장의 구조 신호를 받고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 선장이 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한 겁니다. 부전에서 배가 넘어갔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달려갔거든요. 그게 있는데요. 배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배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 선원 5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바다에 빠졌다 8명이 구조됐습니다. 선원들은 인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돼 이곳 항으로 들어왔고 그중 1명은 이곳에서 헬기를 타고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한국인 선원 1명은 결국 숨졌고 선장과 또 다른 한국인 선원 등 2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파도가 한 방 맞아가지고 배가 45도 정도 기울었는데 한 번 더 맞으니까 90도로 기울어버렸어요.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에 경비함정 5척과 헬기 3대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풍랑주의보 속 5m에 달하는 높은 파도에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편 해상구조에 나섰던 해경대원도 파도에 휩쓸려 크게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서귀포항에 사고수습대책본부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직후 서귀포항 어선주협회 사무실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자 병원 이송 등 사고 대응과 수습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영훈 제주도지사도 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민관, 군과의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실종자 수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궂은 날씨로 실내에서 진행된 오늘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도민들이 참석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하며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기념식 전에는 1919년 제주의 대표 항일운동인 조천만세운동을 재현한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열려 참가자들이 태극 머리띠와 도포를 입고 조천 만세동산까지 행진했습니다. 3.1절을 맞아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주 청소년 평화나비 등 제주적 청년단체들은 오늘 제주시 방일리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역사가 바로 선다며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3 당시 학살 명령을 거부하고 마을 주민 수백 명을 살린 문영순 서귀포 성산포 경찰서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제주호국어는 지난해 12월 제주경찰청이 신청한 문영순 서장의 제주호국원 안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문 서장은 1950년 성산포 경찰서장 재임 당시 예비 검속자를 총살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해 도민 29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현재 평안도민 공동묘지에 있는 문 서장의 유해는 5월쯤 제주 호국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발벗고 나서 도운 덕분에 대리기사는 목숨을 건졌고 대형 사고도 막았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차량. 잠시 후 차에서 내린 여성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뒤따르던 차에서 내린 남성이 전화를 거는 사이 또 다른 시민이 달려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차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대리운전 기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제 뒤에 있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와서 CPR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소방서 119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그 상황을 전달하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대리기사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환자를 같이 옮기고 차량 6대는 구급대가 떠날 때까지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들을 막아줬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의식을 회복하시고 병원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는 이제 말씀도 다 하셨어요. 시민분이 빠르게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쓰러진 대리기사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제가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멈춰 자칫 대형 사고로도 번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 용감한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적 일자리의 질이 전국 중상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일자리 질 지수를 지역별로 산출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는 79점으로 7위였고 울산이 81점으로 1위, 광주가 72점으로 최하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가 임금과 고용 안정 지표는 낮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투자 지표들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89호로 한 달 전보다 30호가 늘었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86호로 한 달 전보다 13호가 줄었지만 지난해 10월의 최고 기록인 2,523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의) 첫날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오늘 무척 추우셨죠.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 서부 지역 고산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6.4m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었는데요. 내일도 찬바람이 강해서 춥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내일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면서 더 춥겠습니다. 이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차차 풀릴 텐데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최대 7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고 중산간에는 1에서 5cm, 북부 해안 지역도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5mm 내외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내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오전부터는 바람도 잦아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낮을 텐데요. 북부 지역은 2도, 남부와 동부 지역 1도,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은 대부분 8도 안팎을 보이겠고 성판악은 1도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학범 감독 체제로 바뀐 제주 유나이티드가 내일 시즌 개막전에서 강원FC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합니다. 경기는 내일 오후 4시 반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제주는 이번 시즌을 대비해 김학범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고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해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